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작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다루면 참 좋은데 요새 좋은 내용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내용, 나쁜 내용이 좀 많아요. 기사를 두 개를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는 2억이면 방 3개짜리도 구할 수 있었는데 신혼부부의 눈물 요거랑요. 그리고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았는데 빌라왕 직격탄에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 그러니까 빌라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역전세, 전세 사기스러운 거, 그러니까 보증금 미반환 사건 사고가 줄 것 같냐? 아니 늘을 거다. 23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빌라가 가는 방향을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억이면 방 3개짜리도 구할 수 있었는데 신혼부부의 눈물이고요. 아래 기사 요약을 하자면 빌라왕 사건에 강서구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심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현장 나가보시면 팩트 맞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비슷한 가양동 소형 아파트 관심 증가인데 이건 현장에 나가면 아직 확인이 안 돼요. 화곡동의 빌라 전세하기가 무서워서 가양동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중개사님은 없어요. 중개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세가 무서워서 월세 계약을 한다. 이대로 가면 잘하면 월세가 오를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빌라의 전세 수요가 왜냐면 빌라 전세 수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축 수요가 많아요. 왜냐면 아파트도 강속은 다 낡았거든요. 그래서 빌라 신축에 전세로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하세요. 신혼부부분들은 신축을 좀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걸 못 구했다고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월세를 알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요건 앞으로 이 현상이 점점 더 좀 빨라지고 심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사람은 공포심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인 게 본인의 재산을 지켜야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이건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왕 아니면 전세금 미반환 사건 사고가 기사에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는 걸 더 꺼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입 가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올해 시장에.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았는데 빌라왕 직격탄에 이제 뇌물따지로 전락. 뭐냐면은 요 내용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빌라 시장은 아파트 후행 성격이 강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천정부지 치솟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한동안 반사이익을 누려왔지만 작년 초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시차를 두고 충격을 받고 있다. 한마 더요. 빌라 전셋값도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빌라왕 사태는 하락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지난달 서울 빌라 전세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1.15%, 2009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전세 거래는 3,999건으로 전년 12월 대비 41% 급감했다. 그런데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장 구조가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제 말은 전세 사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범죄니까 별도고요. 근데 사실 전세 사기도 꾸준히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다큐나 아니면 공영방송에서 이런 전세 사기 일당을 추적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걔네가 하루 이틀 한 것 같으세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있었고요.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얘네한테 큰 장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이거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걔네 팀에서 얼씨구나 하고 시작을 많이 했대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만기가 들어오는 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23년도에 만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빌라를 사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사면 안 된다고 조장을 했잖아요.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빌라, 아파트 사면 안 된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전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매는 안 되고 전세를 하라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아진 거예요. 사면 안 되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으면은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23년도에 빌라가 전세가도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세 사기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세의 전세 세입자, 그러니까 빌라의 전세 세입자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23년도에 문제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쨌건 간에 빌라가 상황만 놓고 보면은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 3억이라고 치면은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일부 분들은 상식적으로 야 집주인이 책임지고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빼줘야 되는데 지금 대출도 막혀 있거든요. 지금 대출도 막혀 있고 전세가는 떨어졌고 팔아서라도 갚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고 경매로 넘겨도 가격이 낮으니까 전세입자한테 돈을 다 못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이런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아예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는데 사실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빌라를 사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용납이 안 되고 제 얘기대로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 임차인한테 돈을 못 돌려주면 이 사람들이 벌 받고 망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지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해서 얘네를 구해주냐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정부가 임의적으로 이런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빌라를 사버리면 유주택자가 되니까 세금도 때리고 뭐 중과세도 때리고 청약권도 날라가고 빌라를 사면 안 좋은 거 투성인데 실제로 거주지는 필요하니까 전세를 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급자를 자꾸 괴롭혔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계속 공급자를 괴롭히면 시장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시장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공사 있죠. 건설사를 괴롭히면 토건세력 혼내주는 느낌은 나시겠지만 언젠가는 아파트 공급 부족이 와요. 공급 부족이 오면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먼 미래의 얘기니까 지금 당장은 응원을 못 받는데 만약에 이 빌라 시장에 이런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 빌라왕 사건의 강서구 빌라 전세 기피 심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빌라 가격이 5억이고 전세가 2억이잖아요. 이게 설령 사기를 칠라 그래도 경매로 넘기면 다 돌려받아요. 그런데 지금 경매 낙찰가가 제대로 나올까요? 아직도 빌라를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난하려고 찍는 게 아니고 23년도에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23년도에 특히 빌라 시장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기 사건이라거나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23년도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더 안 사겠죠, 빌라를. 이거 들으시면 누가 빌라를 사겠어요. 근데 빌라를 안 사면 또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빌라를 사면 안 되죠. 매매 안 되죠. 전세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월세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가 충분히 공급되느냐? 지금 집을 사서 월세를 놓을 사람은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3년도에 빌라는 월세가가 올라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월세가 오를 거예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서 월세가 절대 싫으신 분들은 전세를 구할 텐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렴한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는 아직 이런 사건 사고가 제대로 터졌다는 기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저렴한 아파트에 전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23년 동안에 빌라에서 사고가 계속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두 가지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빌라의 월세 시장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랑 그리고 인근에 빌라만큼 저가 아니면 빌라보다 약간 더 비싼 전세가 기준이에요. 그 정도 시장의 전세 시장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됐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빌라를 사거나 아파트를 살 확률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시장은 이미 지금 집이나 뭐 어떤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완전히 잡혀 있거든요. 우리 생각 외로 사람들이 인식이 쉽게 안 바뀌어요. 집을 한번 사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 안 사요. 그리고 집을 한번 안 사기로 결정을 하고 전월세로 들어가면 2년 동안 이 결정을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을 뒤로 미루고 집을 안 사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면 떨어질 거라는 인식도 강할 뿐만 아니라 사면 세금에다가 대출이자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마치 사기꾼 같은 책임을 질 것 같은 무서운 중압감, 책임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라고 아파트고 사람들이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집을 안 사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원래는 신규 전세 월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앞에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망해요.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 더 사기 싫어요. 더 사기 싫으면 앞에 있던 분들이 전세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내려가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가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골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해결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꾼 처벌하는 건 잘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정의 실현이 되는 게 맞는데 제 말은 이런 빌라나 이런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는 앞으로 23년에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늘어날 거라는 점을 알고 나서 빌라 시장에 전월세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아파트 시장에 전월세를 구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마치 기사가 나와서 해결된다는 느낌은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란 얘기죠. 23년도에도 여전히 빌라의 전세로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있고 빌라의 월세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약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 소형 아파트의 전세 수요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럴 일이 없어 보이겠지만 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소형, 조그만 아파트의 전세는 구할 거면은 지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빌라 전세 계약을 굉장히 꺼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쌓이면 딴 쪽으로 움직일 건데 이분들이 이사철에 몰리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영역에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재산도 지키는 겸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내가 계약을 필요로 한다면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